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신금일주가 경금을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대상과의 작용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는 물상적으로 신금은 우리가 보통 보석이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금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금은 뭐예요? 우리가 원석,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돌, 뭐 무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완성된 이제 물품이고 경금은 미완성된 투박하고 거칠은 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완성된 신금 보석과 투박하고 거칠은 돌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부딪히면은 신금 보석이 흠집이 나겠죠. 경금은 미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흠집이 나도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신금은 완성된 거기 때문에 흠집이 나면 금방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경금을 만나게 되면 상처를 잘 입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혹은 물질적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혹은 갑질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물질적으로는 이제 재물을 빼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이건 이제 겁재 아닙니까? 겁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형제나, 겁재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형제나 혹은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나 지인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 걱정거리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형제나 친구나 동료 지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새와 쇠가 부딪히는 형상이니까 불꽃이 이제 튀게 되잖아요. 이거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죠. 그래서 자주 다투게 돼요. 관제 구설이나 화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 이제 이렇게 겁재인데, 이 신금일주는 다른 일주의 겁재보다도 더 겁재의 작용이 무섭습니다. 이건 직접 부딪히는 현상이 다른 간지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와 쇠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경금이 있는 신금일주는 경금이 이제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경금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면 또 도리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평가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 작용과 긍정적 작용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경금을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로 경금을 이기려 하지 말고 경금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경금하고 같이 있으면 경금보다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2인자가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2인자의 삶이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너는 안 돼도 뭐예요? 내가 경영, CEO는 될 수가 있죠. 자기 사주구조가 좋으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가업을 잇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업을 잇는다. 가업을 잇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뭐 하청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삶의 지혜죠. 이런 것이 자기의 그 단점을 잘 살려보는 거죠. 사주에. 둘째로 경금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겁재의 경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관살이나 식상이 있으면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살이 있어 갖고서, 관살은 한마디로 해서 법 아닙니까? 관살이 있어 갖고 이제 겁재한테 쥐약은 관살 아닙니까? 겁재 경금을 관살이 있어 갖고 제하면은 관이나 사회나 주위 사람이 나를 밀어주는 형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겁재를 제압하고 나를 갖다가 힘을 주는 거니까는 경쟁력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내가 관을 갖고서 도리어 경금을 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좋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약할 때는 힘이 강한 경금 조력자의 힘을 빌려갖고 재와 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금의 힘을 빌리려고 그런다면은 이 경금과 이 신금이 경금의 힘을 내면 신금이 경금의 힘을 빌려면 요게 뭐냐면 이렇게 합의돼야 됩니다. 합의돼야지. 만약에 경인 혹은 뭐 신사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력자가 되기 힘들어요. 있어도 싸우는 격이니까는. 그래서 지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을 이용한다 이거죠. 병신님이 있는데 내가 임수나 계수가 있어 갖고 식상이 있으면은 이 경신금의 마음이 한대로 합쳐져 갖고 이렇게 인계수로 흘러가게 됩니다. 같이 이를 도모해서 뜻을 이인 동심이 되는 거죠. 같이 마음을 합쳐서 뜻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식상을 잘 활용하면은 서로의 마음을 잘 맞춰 나가서 목적을 이제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겁자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겁재를 잘 활용하는 사주가 있고 또 겁재를 잘못 써서 겁재에게 당하는 사주가 있다. 이거는 사주 구조를 이제 잘 봐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의 갑술 신미 경인에는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 겁재가 있죠. 겁재가.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뭐예요? 토가 많죠. 그리고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다. 요걸로써 이 사주를 우리가 이 특징을 보고서 이 사주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가 없고, 화가 뭐냐면 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화가. 그래서 화가 힘이 없죠. 그리고 이제 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매금되는 현상도 약간 있고, 그러면 우선 뭐냐면 사주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주에 종격이 아닌 이상 많은 것은 항상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병이기 때문에 병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병을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극과 설로 해결합니다. 항상 극과 설로.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토가병이죠. 토가 많으니까. 토가 많으면은 뭐예요? 우선 토가 많으면은 뭐가 피해가 옵니까? 그거를 우선 피해가 오는 걸 한번 봐야 돼요.
토가 많으면은 이것도 극설로 봅니다. 극설. 토국수 하는 게 극 아닙니까? 그러면 식상이 극하고 또 토는 뭐예요? 화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살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과 관살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자의 팔자에 식상이 약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창의력이 부족하다든가 행동력이 부족하다든가 성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물론 사주구조에 따라서 이것도 자꾸만 변화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살이 약해지잖아요. 화를 설계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자한테는 무조건 남편이라든가 직장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정적으로는 남편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직장론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극설입니다. 여기서는 토가 많기 때문에 왕하기 때문에 토가 왕에서 피해를 보는 걸 보는 거고 여기서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토를 해결하는 걸로 극설로 보는 겁니다. 그럼 토를 극하는 건 목이고 토를 설하는 건 금이죠. 토를 설하는 건. 그런데 여기서 토를 설하는 게 금이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금운이 많이 온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이 와서 죄를 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좋죠. 그래서 금은 뭐예요? 자기 마음만, 기분만 좋아지는 거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목입니다. 목. 목이 소토를 해서 뭐예요? 토에 이렇게 소토를 하게 되면 토의 기능을 우리가 좋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토를 하게 되면 밖에 있던 물도 잘 흐르게 되고 또 목도 잘 자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군이 와야 자기가 재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주를 다시 이제 분석을 해주면 목이 오면은 이제 매금의 현상. 다시 말하면 신금이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고 토가 있으니까는 매금이 되지 않으면은 먼지가 쌓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보기가 좋지 않죠.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는 목이 오게 되면 먼지털이를 한다 이게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묻게 되면은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죠. 먼지를 터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게 되고 똑똑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 상관생자가 잘 되죠. 그러니까는 손재주도 좋고 상관생자가 잘 되면 상관을 잘 쓰게 되면 손재주도 좋고 또 뭐예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자기 하는 일의 결과가.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목을 잘 쓰는 그런 팔자가 된다면은 의류 쪽 일을 이제 해야 좋다 이겁니다. 의류는 목이니까. 이 옷은 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류 쪽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팔자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의상학과를 졸업해 갖고 의상 쪽 일을 하고 또 옷을 잘 입어서 인기도 있고 멋쟁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화가 없지 않습니까? 화가 없는 데다가 뭐예요? 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것이 형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는 남자 인연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서도 무관사주의 특징에 두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관이라는 건 뭐예요? 통제를 당하거나 내가 통제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통제를 잘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제를 잘 안 받는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경금 겁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죠. 왜냐? 특히 이 사주는 목을 쓰는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을 쓰는 사주기 때문에 경금이 더 나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는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간목이 기토 모판에 이렇게 잘 심어져 갖고 이 해중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조금 아까도 했지만 무관이고 관이 없고 술중정화, 미중정화, 인중병화 이렇게 이제 지지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미형을 해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미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던 화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내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뭐냐면은 그 관이 약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뭐예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숙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람은 남자를 찾습니다. 화를. 이 사람은 남자를 찾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 자기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술중정화를 만났어요. 술중정화를. 근데 술중정화가 어디 있습니까? 술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술토는 뭐예요? 우리가 개라고 그러죠. 개. 그럼 개는 뭐예요? 지키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토를 뭐냐면 우리가 군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군대라고. 그래서 이 남자는 정화가 술중에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남자를 만났어요.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 군인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갑을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운이 뭐냐면은 정축운에 뭐냐면 축술미 삼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남편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축이 와서 이렇게 화가 튀어나오는 걸 또 이제 개수로 이제 극해버리니까는 가뜩이나 남자 힘이 약한데 형을 받아갖고 그 남자가 병에 걸려서 당뇨가 생겨갖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갖고 성적인 능력이 약화됐어요. 그래갖고 이 정축운의 이 남자는 팔자 자체가 남자를 찾는 팔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람을 펴갖고 밴드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밴드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밴드 하는 사람하고도 워낙 관이 약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힘들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해외 나가는 게 상당히 좋아요. 해외 나가게 되면 이제 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생목을 해줘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밀목국도 하고. 그래서 무인운에 일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무인 기묘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 가서. 그래갖고 그 돈을 번 것을 자기 여동생, 이 경금이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한테 이제 보내서 그 여동생이 이제 그 돈을 갖고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걸 여동생 이제 명의로 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귀국을 해갖고 내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리발을 내밀고 돈을 안 줘갖고 여동생한테 돈을 모두 뺏겼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신밀경인시 아닙니까? 이 돈이 여동생의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이거는 뭐야? 이 돈이 나한테는 뭐야? 인묘가 되잖아요. 인묘. 나한테는 돈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실질적으로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동생과 나와의 관계는 인미가 되니까 이거는 인미는 귀문관살이라고 그러죠. 이 귀문관살은 뭐예요? 서로 갈등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돈 뺏기고 여동생과 나가 갈등이 벌어갖고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하고는 이렇게 같이 못 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미가 아니고 신해다. 뭐 이러면은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진운이 이제 앞으로 오잖아요. 이 경진운이 좋겠습니까? 다시 겁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은 인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죠. 토가 또 다시 왕해지고, 이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 들어왔어요. 인미 귀문관살이 있고 진의 귀문관살이 쌍귀문이 이제 들어오죠. 사주에. 그래갖고 신이 들렸는데 앞으로의 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